안녕하세요, 멋진 아재입니다. 세계 증시가 대폭락을 했습니다. 패닉이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낙폭이 엄청났어요. 왜 이럴까? 바로 미국의 연이은 금리 인상이에요. 금리를 계속해서 인상하다 보니까 미국 국채금리가 완전 급등했습니다. 10년물 국채금리가 3.2%까지 오른 거예요. 이것은요, 2011년 이후에 7년 만에 최고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투자자들이 겁나는 거예요. 금리가 높아지면 기업의 비용은 늘어나고요, 영업이익은 줄어들 거 아니에요. 이건 뭐지? 안 되겠다. 위험자산에 대해서 좀 회피를 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판단한 게 기술주를 내다 파는 거예요. 기술주가 위험하다고 판단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증시가 와르르 무너진 겁니다. 다우지수가 3.5%나 하락했습니다. 그래서 25,598.74를 기록했고요. 나스닥은요, 기술주 중심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4.08%나 하락했습니다. 7,422.05로 마감했고요. 그야말로 투자자들은 금리가 급등하면서 위험하다, 이렇게 판단한 겁니다. 그 중에서도 기술주가 더 위험하다 라고 판단한 거고요. 그러니까 모두가 동시에 내다 파는 겁니다. 상황이 이렇게 발전을 하니까 아시아 증시도 연이어서 폭락을 했습니다. 도미노 패닉이라고 이야기할 정도입니다. 도미노 패닉이요. 덩달아서 급락을 한 거죠. 대한민국만 하더라도 코스피가 4.44%나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2129.67로 거래를 마감했어요. 이것은요, 2011년 11월 10일 날 그렇게 폭락한 적이 있습니다. 4.94%요. 그때 이후로 7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하락한 것입니다. 코스닥이요, 기술주 중심이니까 더 떨어졌죠. 5.37%나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707.28로 마감했습니다. 일본이요, 똑같습니다. 니케이 지수가 3.89% 하락했어요. 그래서 22,590.86으로 마감했고요. 중국도 여지없이 떨어졌죠. 상하이 지수가 5.22% 하락했어요. 2,583.46으로 장을 끝냈습니다. 그야말로 미국 증시가 하락하면서 전 세계 증시가 동반 하락하는 그런 현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 하락할까? 가장 큰 원인은 미국의 지속적인 금리를 인상하는 겁니다. 올 12월에 인상하게 돼 있죠. 그리고 내년에 3차례, 후년에 한 차례 더 인상을 한다고 이미 연준이 공언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기업 입장에서 보면 금리가 올라가면 비용이 많이 나가고, 비용이 많이 나가면 영업이익이 그만큼 줄어드는 거예요. 여기에 좀 한 발 더 나아가 보면요, 금리를 인상하게 되면 시장에 달러가 부족하잖아요. 자연스럽게 달러를 비치면 갚는 거예요. 그러면
강세가 나타나는 거예요. 시장에 모자라니까. 그럼 어디서 갖고 가요? 신흥국에서 갖고 옵니다. 신흥국들이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지금 금리 인상에 따라서 신흥국들은 자본 유출이 계속되고 있으니까요. 대한민국을 예를 들어 볼까요? 지금 미국과 금리 차가 0.75%예요. 미국은 현재 금리가 2%에서 2.25까지입니다. 이게 12월에 1% 0.25%를 인상하게 되면 1% 차가 납니다. 그때 얼마나 자본이 유출될 건가 그것을 보면 압니다. 그 유사한 사례가 있어요. 2006년에 5월에서 7월까지 한국과 미국의 기준금리 차가 1%포인트 확대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8조 2천억 원이 나갔습니다. 월 평균으로 보면 2조 7천억이 나갔고요. 물론 코스피도 8.6%나 하락했습니다. 지금요? 이미 투자자들은 시장에서 내다 팔았습니다. 코스피가 7거래일 연속 계속 떨어지고 있으니까요. 코스피 시장에서만 외국인 투자자들이 2조 3천억 가까이 내다 팔았거든요. 이것은요, 대한민국에 국한돼서 그렇지 우리보다 더 취약한 신흥국들은 더 심합니다. 아르헨티나가 그렇고요. 최근에 파키스탄이 IMF 구제금융을 요청을 했죠. 터키, 브라질, 할 것 없이 남아공까지 난리가 아닙니다. 또 있습니다. 국제유가는 어떻습니까? 지금 브렌트유가 83달러, 두바이유가 81달러 이 근처로 왔다 갔다 해요. 미국과 이란이 제재전쟁을 또 하기 시작을 하면 100달러까지도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점점 기업 입장에서는 비용이 증가하는 요인이 발생을 하는 거죠. 또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은 어떻습니까? 관세 폭탄을 뻥뻥뻥 투하하고 있잖아요. 관세가 높아진다. 이것도 기업의 부담이에요. 이런 대외 악재들이 무수하게 놓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업들 입장에선 어렵죠. 어렵죠. 국내적으로 또 좀 더 들어와 볼까요? 국내는 지금 말했던 금리 인상이나 유가 급등이나 관세 폭탄이나 이런 게 다 영향을 미치는 데다가 물론 달러 강세까지요. 많은 법인세도 영향을 미칩니다. 지금 기업은요 비용이 엄청나게 들어가게 생겼습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법인세가 22%에서 25%로 올렸잖아요. 이것도 기업의 부담입니다. 여기에 최저임금 2년 동안 29.5% 올렸죠. 또 내년에 10.9% 올라가요. 근로시간 단축은 어떻습니까? 68시간 하던 것을 52시간으로 단축을 해서 비용이 또 증가했잖아요. 기업은 진짜 비용이 증가해서 영업이익이 줄어들 판입니다. 그러니까 당장 수치로 나타나는 게 기업이 투자를 안 해요. 지금 5개월 연속 설비 투자가 내리막입니다. 내리막. 6개월 연속이 되면 경기가 침체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판단할 수 있을 정도로 대한민국 경기는 나빠지고 있다. 경제는 침체 국면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날이 9월에 그렇게 되면 된다니까요. 9월이 그나마 좋아졌으면 하는 게 그런 이야기입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고용은
계속 내리막이잖아요. 8월엔 고작 3,000명 늘어났습니다. 일자리가 많아야지 많은 사람들이 취업을 하고 많은 사람들이 취업을 해야지 월급을 받고, 그러면 월급을 받은 걸 가지고 소비를 하고, 그러면 내수가 진작되고, 그래서 경기가 선순환 구조로 될 수 있는데 일자리가 늘어나지 않으니 경기는 점점 나빠질 수밖에요. 그래서 대한민국 경제가 어렵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앞으로잖아요. 앞으로 시장이 어떻게 될 거냐. 앞으로 시장도요 그렇게 녹록하게 보지 않습니다. 미국의 중간선거 이후에 조금의 반등은 기대하지만 미국의 금리 인상 기조는 계속해서 갈 거고요. 유가는 또 올라갈 거라 예상을 하고 있고요. 무역전쟁은 더 심화될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러니 세계 경제도 호황을 맞고 있었지만 점점 떨어지고 우리는 침체 국면에서 더 침체될 수 있다는 그런 우려 섞인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지금이라도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아주 과감한 감세, 대규모 감세, 그리고 상상하지 못했던 규제 혁파가 뒤따라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전 세계 호황 국면이 점점 내려가면 우리는 더 내려갈 수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염두에 둬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에 따라서 소상공인 자영업자도 손님이 그만큼 줄어들 수 있고요. 그러면 지금도 어려운데 더 어려워질 수 있다는 사실, 여러분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